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청량한 바다, 아름다운 풍광으로 사람들에게 휴식의 장소가 되어주는 거제도. 많은 이들이 휴가 장소로 찾는 평온한 섬이지만 나이 지긋한 분들에게 거제는 6.25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곳으로 기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75년 전 물밀듯 내려오는 중국군을 피해 수송선에 몸을 실었던 수많은 피난민들. 그들이 배에서 처음 내린 곳이 바로 이 거제의 장승포항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온 사람도 있었고 가족과 헤어져 혼자 이곳까지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강한 생명력으로 척박한 땅을 가꾸고 맨몸으로 부딪히며 삶을 살아냅니다.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은 이제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손자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두 75년 전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았던 숨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도 불리는 이 이야기는 한국전쟁 중 가장 극적인 탈출이었던 흥남 철수작전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작전의 전개 과정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흥남 철수작전의 4명의 영웅, 현봉학 박사, 에드워드 알몬드 사령관, 레너드 라루 선장,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업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남북 군사분계선이던 38선을 넘어 기습 남침하며 6.25 전쟁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하고 계속 후퇴해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옮기고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합니다. 그러나 유엔군의 개입으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키며 서울을 수복하고 같은 해 10월 원산에 기습폭격 후 상륙하게 되면서 북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쟁의 흐름은 다시 바뀌게 됩니다. 북진하던 미국 제1해병사단과 유엔군은 장진호 일대에 숨어있던 중국군에게 포위되고 전멸의 위기 속에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17일간 치열하게 벌인 이 전투는 미 해병 15,000명 중 무려 4,500여 명이 전사하고 7,500여 명이 부상했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이 희생을 통해 적의 남하를 저지해 줌으로써 흥남에서 철수작전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함흥, 흥남 일대를 제외한 함경도 전역은 중국군에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는 육로로 철수하지 못하고 흥남을 통해 해로로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겨울 산악전투에 익숙한 중공군. 그들은 때를 만난 듯 날뛰었고 11월 24일 유엔군은 흑평전선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중공군의 불의의 기습을 받아 눈속의 작전이 벌어진 것이다. 후퇴하는 유엔군이 교량을 폭파하면 중공군은 수많은 인력으로 즉각 복구하는 것이었다. (12월) 초의 흥남부두 10만을 넘는 전투요원과 15만 피난민이 남으로 가는 배를 타야 할 사상 최대의 철수작전이 전개됐다. 유엔군의 엄호 속에 적이 뒤쫓아오기 전에 펼쳐야만 했던 작전이었다. 그 혼란 속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고 모인 가족들만이라도 배를 타야만 했다. 배를 타느냐 못 타느냐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곧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박한 문제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뛰어가면서까지 배에 오르려고 했었다. LSD 한 척에 12,000명이나 타기도 했던 그때, 아직도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보드의 피난민들은 배를 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삽시간에 울음바다를 이루기도 했다. (1950년 12월 15일에서 24일까지) 열흘간의 철수 작전은 군 장병과 군수 물자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 부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미군과 한국군은 200척 가까운 배를 동원해 대규모 남하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려 10만여 명의 주민이 유엔군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할 수 있었습니다. 피난민을 태운 마지막 배가 12월 25일에 거제도에 도착해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는 흥남 철수 작전.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을 만들어준 4명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의학 박사 현봉학, 미 10군 단장 에드워드 알몬드 사령관, 메러디스 빅토리오 선장 레너드 라루, 미 해병대 대령 에드워드 포니, 이 4명의 의인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 또는 유대인 수용소 자료 제2차 세계대전 중 인종청소라는 명목하에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했던 나치. 1944년 어느 날 무려 1,100여 명이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 내 가스실에서 죽이려는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이들을 구출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 그는 독일인 사업가로 공장을 운영하며 강제 동원된 유대인 인력을 고용하였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유대인 조력자를 통해 잔혹한 나치의 살인 행위에 반기를 들게 되고 조력자들을 통해 새 공장에서 일할 1,200명의 유대인 수감자가 필요하다는 목록 초안을 작성해 죽음 직전에 놓인 그들을 구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알려지지 않았던 이 이야기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통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 만들어지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오스카 쉰들러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인 동족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현봉학 의학 박사입니다. 현봉학 박사는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났으며 1944년 세브란스 의전, 현재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임상병리학 펠로우십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1950년 3월에는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모교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수 및 의사로 근무했습니다. 6.25 전쟁을 맞아 피난지인 대구에서 지인의 소개로 한국 해병대의 문관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부대의 이동에 따라 강원도 고성에서 머물다가 알몬드 10군 단장을 만나 민사부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흥남 철수 작전에 참여하였습니다. 휴전 후에는 미국으로 가 콜롬비아 의대와 제퍼슨 의대 교수를 지내면서 세계적인 임상병리학자로서 활동하다 2007년 86세로 소천하였습니다. 1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과 50만 톤의 장비 및 물자를 싣고 빠르게 해상으로 철수해야 하는 미 해군. 이런 상황에 민간인 철수까지 돕는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봉학 박사 눈에는 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너무도 명확히 보였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알몬드 사령관을 찾아가 해군 수송선을 이용해 피난민을 남쪽으로 옮겨줄 것을 간청합니다. 하지만 사령관으로 10만의 군인과 군수물자를 후송하는 책임을 가진 그에게 피난민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봉학 박사는 끈질기게 애원했습니다. 적지 흥남에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면 적군에 의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계속 설득했습니다. 결국 이 간절함은 사령관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송선에 적재한 군수품을 버리는 대신 무려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배에 태워 거제도로 무사히 후송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지에서 구해낸 장엄한 구원. 그가 구출해낸 10만여 명의 피난민들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내일을 선물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육군 보병 장교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에 모두 참전하였던 알몬드 사령관. 알몬드 사령관은 미국 버지니아주 루레이에서 태어나 버지니아 군사학교를 1915년에 졸업했습니다. 이듬해 육군 보병 장교로 임관 후 제1, 2차 세계대전에 모두 참전하였고 종전 후에는 메가더 총사령부의 인사참모부장 및 참모장을 역임했습니다. 6.25 전쟁에서는 미국 제10군단장으로 인천 상륙작전과 원산 상륙작전에서 상륙군을 지휘해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는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악화되자 흥남에서 철수작전을 지휘하게 됩니다. 흥남 철수작전은 600만 톤의 무기와 장비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 장병들을 빠르게 철수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 속에 민간인을 함께 철수시키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0만의 10군단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도 미지수인데 섣불리 민간인까지 함께 움직였다간 막강한 적군 앞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상부인 극동사령부에서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인을 철수시켰다가 부녀자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 여부 또한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움직인 건 포기를 모르고 찾아와 민간인 구출을 요청하는 현봉학 박사의 요청과 공산 치하에서 피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결국 무기와 장비 대신 피난민 수송을 허락하게 된 알몬드 사령관. 그의 위대한 결정은 3일간의 항해를 거쳐 장승포항에 이들을 내려주면서 새 인생을 선물하게 됩니다. 흥남 철수작전의 마지막 선박,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선장 레너드 라루. 라루 선장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고 바다에서 22년을 보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대서양에서 상선을 타고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35세에 7,600톤의 화물선 선장이 됐고 군수물자 수송 명령에 따라 함경남도 흥남 부두로 향했습니다. 1939년에서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때 대서양 전투에 참전했고 독일 유보트와의 전투 등에서 살아남았던 라루 선장은 미군이 6.25 전쟁 때 적군에 포위된 자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선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빅토리호와 함께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연료, 트럭, 탄약 등 군수물자 수송 선박이었던 빅토리호를 이끌던 라루 선장은 더글러스 메가더 유엔 군사령관 명령에 따라 흥남 철수작전이 전개되자 흥남항 앞바다에 배를 정박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12월 15일부터 열흘 가까이 190여 척의 선박을 동원해 병력 10만 명과 피난민 10만 명, 군수물자 35만 톤을 철수시키며 남철수작전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포탄 소리는 점점 가까워 오고 빅토리호는 흥남부두에 남은 마지막 배였기 때문에 이 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라루 선장은 빅토리호에 선적된 군수품을 모두 버리고 피난민을 태울 것을 결심합니다. 원래 빅토리호는 길이 137m, 폭 15m, 승무원 35명, 장교 12명에 승객 12명까지 총 59명이 승선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화물칸의 맨 밑바닥부터 갑판 위까지 피난민을 빼곡하게 채워 정원에 230배가 넘는 14,000명을 탑승시킵니다. 23일 드디어 흥남항을 출발한 배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난방은 물론 물과 음식도 화장실도 의료용품도 없이 항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날씨와 싸우고 북한군의 기뢰와 항공기 공격을 피해가면서 이틀 동안 남쪽으로 항해한 끝에 빅토리호는 드디어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날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살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정원에 230배가 넘는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한 빅토리호는 단일 선박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구조작전을 수행하여 기적의 배로 불리며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큰 결심을 내린 레너드 라루 선장. 그는 14,000명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물한 영웅이었습니다.
흥남 철수작전에서 장비와 보급품 및 병력의 철수를 조직적으로 이끌며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무사히 구출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에드워드 포니 대령. 포니 대령은 미국 역사상 전투 상황에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해상 탈출 작전인 흥남 철수작전에서 장비, 보급품, 병력, 철수를 조직적으로 이끈 미 제10군단 지휘단의 책임관으로 활약했습니다. 미군에서는 흥남 철수작전에서 포니 대령이 보인 뛰어난 공로를 치하해 청동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천 상륙작전의 주 설계자였으며 포항 상륙작전 당시 제1기병사단의 하역과 상륙에 관한 계획을 준비하고 10,000명이 넘는 병력과 2,000대 이상의 차량을 포항에 상륙시켰습니다. 이는 부산 지역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포항 상륙작전에서 보여준 뛰어난 공적을 인정받아 미국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포니 대령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미 해병 수석 고문관으로서 대한민국 해병대가 고도로 훈련되고 기동력을 갖춘 군대로서 준비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이에 해병대는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2010년 해병대 1사단 서문에서 본부 앞 내거리 도로에 포니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군 기지 내에 외국 군인의 이름이 붙은 것은 포니 대령이 유일합니다.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여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였던 그는 메가더 사령관의 휘하에서 수많은 상륙작전에 참여하며 수륙 양면 작전에 있어 가장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메가더의 지시로 인천 상륙작전 주 설계자 그룹에 투입되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냅니다. 1950년 12월쯤 6.25 전쟁의 전황이 나빠지며 미군과 국군은 흥남 부두를 통한 해상으로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미 양군과 수많은 군수 물자들을 해상으로 옮기는 대단위 군사작전이 흥남 부두에서 진행됩니다. 이 작전 속에 민간인 수송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 지체, 미군 결사대의 희생 증가, 적군 첩자 침투 용의 등 객관적 조건을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위험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자신을 찾아와 설득하는 현봉학 박사의 간절함에 마음이 흔들린 포니 대령은 자신의 직책을 걸고 알몬드 사령관을 설득하였고 결국 막대한 군수물자를 포기하고 확보되는 여력의 피난민 수송을 할애하기로 결정합니다. 철수작전의 군수물자 대신 피난민을 선택한다는 것은 포니 대령 자신과 그 상관의 직책을 걸어야 하는 건 물론 미 10군단과 국군 1군단의 전력 보존, 나아가 6.25 전쟁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포니 대령은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했고 그 결과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먼 나라 피난민 10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 남하하던 피난민의 존재는 자신이 먼 길을 달려와 도우려던 대한민국 자체이자 세계 평화의 일부였음을 포니 대령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흥남 철수 작전과 마지막 상선으로 군수품 대신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남으로 향했던 메러디스 빅토리호. 이들의 이야기는 이 거제도 골목의 벽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처음 피난민들이 배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그 뒤에서 애쓴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길은 이어집니다. 더욱 놀라운 건 사흘간의 목숨을 건 항해 또한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을 뿐더러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는 흥남을 떠날 때보다 피난민 숫자가 5명이 늘어나 있었다는 겁니다. 사흘간의 항해 속에서 무려 5명의 아이가 태어났던 건데요. 미군은 이때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그들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척박한 삶을 다시 개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75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최악의 비극인 전쟁. 하지만 가장 비인간적인 전쟁 속에서도 인류애는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인 6.25 전쟁 속 인류애가 빛나던 흥남 철수작전. 한국전쟁 중 가장 위대한 탈출이자 수많은 민간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썼던 전쟁 속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다시 한번 소중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